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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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커 메가비스 코리아 필드스텝 양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런커 레이드 재팬 한국 피드스텝 고재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오늘 곧 맞이할 프로그 시즌을 대비해서 프로그를 튜닝하는 방법, 혹은 프로그를 사용하는 방법, 혹은 프로그 보관법, 뭐 요 정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프로그 하면 또 아무래도 딱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그 레이드 재팬 이번에 스텝 대신 오재건 스텝님이랑 같이 오늘 조금 프로그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네. 프로그 이제 시즌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들 다치기 전에 준비를 해놓으시면 올해 한 해가 편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면 제가 프로그 이제 1년 중 칠 때 거의 3월부터 늦으면 11월 초까지 쳤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프로그 하나 가지고도 시즌을 끝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준비하고 튜닝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프로그에 대해서는 나름 일가견이 있으신데. 아니 일가견이 그냥 조금 어느 정도. 뭐 네. 초속 15m 뭐 요 정도. 옛날에 되게 명언이 있으시잖아요. 15m라고 얘기하고 던지죠 바로 백 났던. 네. 명장면이 있어요. 그거 꼭 써주시길 바라고. 짤로 써주세요. 짤로.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네요. 아니 괜찮아 내 얼굴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뭐 다시 주제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들과 또 제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뭐 간단하게 뭐 프로그를 사용하게, 프로그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포포 형태도 있고 워킹 도둑 형태도 있고 아니면 버징형. 네, 버징 형태도 있다 보니까 뭐 상황별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그치, 네, 그런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낚시를 하시면서 어떨 때 뭐가 좋았고 또 어떨 때는 어떤 타입이 좋았는지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프로그, 그러니까 다른 외국의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프로그 낚시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네, 왜냐하면 마른 필드가 엄청 많고, 네, 그래서 여름에 한여름에, 그리고 오픈워터에서도 확실하게 탑워터의 반응을 많이 할 때 많이 하는 계절이 딱 뚜렷하잖아요. 저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그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프로그 하면은 뭐 포포형, 그 다음에 단순 릴링으로 하는 이제 버징형 프로그,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많이 쓰는 네, 워킹 도둑 프로그. 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워킹 도둑형 프로그죠. 근데 웬만한 프로그로 이 세 가지를 다 운영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거기에 어떤 액션에 더 축출나게 액션이 더 좋아서 조가를 많이 보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먼저 워킹 도둑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필드가 두 가지예요. 오픈워터, 그 다음에 마름, 커버 위에서. 근데 워킹 도둑 같은 경우는 오픈워터에서 같은 경우는 일반 그 탑워터 스틱 베이트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을 하실 때 똑같아요. 물을 쳐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야마토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면서 옆에 물을 이제 쳐주잖아요. 어필을 더 해주죠. 마찬가지로 프로그 같은 경우도 옆에 보면은 이게 물을 칠 수 있는 라인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가 그 일반 그 오픈워터에서는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워킹 도어를 칠 때 옆으로 물을 쳐줄 수 있고. 그러니까 액션이 나오면서 물 파장을 좀 크게 내줄 그렇지. 수 있는 그런 프로그. 이런 프로그가 훨씬 효과적이고, 근데 중요한 게 이 워킹 도둑이 마름에서도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프로그 사용을 하실 때 좀 많이 이제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착각이 아니고 이제 모르시는 거. 어떤 거냐? 이걸 개구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양은 프로그지만 마름 위에서의 이 프로그 루어는 살치, 약간 베이트 피시, 요런 느낌이 받아야 돼요.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베이트 피시가 마름 사이에 껴가지고 파닥파닥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자기가 위로 뭐 이제 뭐 베스를 피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마름 사이에 껴서 파닥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베스가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할 때는 워킹 도둑으로 마름 위에서 프로그로 액션을 쳐주셔야 돼요. 대신 빠르게가 아니라 오픈워터에서는 좀 빠르게.
하지만 마름 위에서는 최대한 늦게 와야 돼요. 내가 캐스팅 후에 날까지 오는 시간이 아무리 못해도 일반 뭐 웜낚시나 이런 쏘감 낚시 하시는 것보다 10배, 20배 이상은 늦게 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쳐줘야지 얘가 베이트피쉬가 파닥거리나 쟤 저기서 못 나오고 있네? 먹기 쉽겠네? 하고 탁 문어. 프로그를 사용하지만 프로그를 운영하는 그 형태에 대해서는 꼭 개구리가 아닌 뭐 다른 베이트피쉬가 될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뭐 다른 동물이나 뭐 그런 곤충류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또 상황에 맞게 좀 액션법을 바꿔서 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꼭 개구리라고 생각 안 해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오픈워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프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버징형 프로가 있어요. 보시면 블레이드나 프롭이 달린. 자, 이건 블레이드나 프롭이 달린 프로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프로그 낚시를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 형태죠. 말 그대로 던지고 이제 감는 거예요. 버징. 그래서 물 위에 수면 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워터나 마름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워킹 도덕으로 운영하실 때 물을 쳐주는 느낌이냐면 얘는 이제 빠르게 도망가요. 또 하나는 버징의 효과를 아시죠? 벌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벌레가 뛰어 물에 착수하자마자 약간 도망가는 느낌, 아니면 바로 이동하는 느낌, 그런 거에서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활성도 좋을 때 좀 빠른 속도에 반응하는 베스들한테 효과적인 그렇죠. 네, 그런 네. 타입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버징을 처음에 사버터 낚시를 쉽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거기에 이제 프로그 루어를 이용해서 버징 형태로 하실 수 있는 그냥 던지고 감기만 하면 감기만 되는 하는, 그런 사용법도 쉬운 이런 버징 형태의 프로그 낚시를 처음 접하기 쉬운.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포형 프로그예요. 요거는 보시면 타버터 루어 중에 이제 포포 형태의 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프로그도 마찬가지로 포포 형태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프로그 같은 경우는 물을 쳐주면서 두 가지 액션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앞에 일반 저희가 포포형으로 운영할 때, 그 타버터 운영할 때처럼 네. 물을 쳐주는 느낌. 또 하나는 워킹 도덕이 나오면서 물을 옆으로 쳐주면서 어필을 더 해줄 수 있어요. 자,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옆으로 물을 쳐줘요. 근데 요거는 물을 앞으로 쳐줍니다. 동시에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뭐 요즘 추세가 네. 프로가 이제 많이 커졌어요. 빅 네, 프로그? 빅 사이즈로가 많이 나오고, 옛날 이제 조그만 사이즈보다 이제 많은 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 이런 프로그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에서 장점들을 모아서 네. 나오는 그런. 그래서 물도 앞에 쳐줄 수 있고 옆에서도 물을 쳐줄 수 있고, 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포포 형태지만 워킹 도덕이 워킹 도덕도 이제 가능해요. 잘 나오는 그런 형태, 좀 어떻게 보면 하이 어필이라고 볼 수 있는 어필력이 강한 그런 이런 형태. 근데 사실 프로그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종류도 많고 브랜드에서 뭐 출시되어 있는 프로그들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제가 뭐 추천해드리면 뭐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다 여기. 근데 왜냐면 프로그는 브랜드마다 뭐 액션도 다를 뿐만 아니라 네. 상황에 맞게 어떤 프로그가 적합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나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하나로 뭐 시즌을 다 보낸다, 그러면 조과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어느 상황에 예를 들어서 같은 필드인데도 오전하고 오후에 먹는 그 패턴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는 항상 여러 개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 같은 프로그라도 한 개 갖고는 안 돼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튜닝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이 밑부분 프로그의 배 색깔에 따라서도 조과가 달라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디테일한 차이에 은근 민감하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네. 프로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렇게 좀 어필이 강한 프로그를 쓰다가 반응이 없는데 베스들이 계속 뭔가 먹이활동을 계속하는 그런 필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에 그때가 베이트피쉬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이렇게 먹는, 이렇게 잠자리가 물에 이렇게 산란할 착수하자마자 때 빵 먹는. 약간 그런 형태여서 그때 파장이 좀 작고
이제 바디 사이즈도 좀 컴팩트한 사이즈에 반응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뭐 이런 사이즈를 쓰다가 이런 사이즈를 바꾸니까 바로 반응이 와가지고 그래서 프로그는 항상 좀 사이즈별로 혹은 타입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있어요. 적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프로그를 이제 오리지널 제품 그대로 사용해도 너무 좋지만 튜닝을 했을 때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럼 튜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튜닝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저희 쌤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네. 모든 프로그는 루어 개발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제 생각엔 때에 따라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튜닝에는 기본적으로 하는 튜닝, 그 다음에 뭐 비거리 튜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튜닝이 뭐냐면 프로그를 사용했을 때 루어를 오래 쓰기 위한 기본적인 튜닝이에요. 예를 들면 프로그를 걸고 나왔을 때 이제 바이트를 받아서 베스를 걸고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뭐 훅이 완전 뒤집어진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일단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본 튜닝이에요. 내구성 튜닝. 내구성 튜닝.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는 게 기본 튜닝인데, 처음에 보시면 이제 많이 이제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튜닝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오래 써야 되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그 전용 이제 실러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못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프로그 전용 본드. 실러. 실러. 자, 그래서 요 실러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튜닝을 하는데, 보시면 프로그가 타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훅이 있고 이렇게 싱커가 있는 요런 타입도 있고, 이게 밑에 달려 있고 훅만 나와 있는, 자, 이런 프로그도 있고 다 달라요. 이게 뭐 여기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밑에 박혀 있는 것도 있고 훅만 있는 것도 있고 밑에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약한 부분이, 프로그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제일 앞에, 요 앞에 여기랑 그 다음에 이 훅이 있는 부분이 제일 약해요. 여기랑.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튜닝을 해 놓으시면, 프로그도 내가 루어를 털리면 솔직히 루어 돈인데 아깝잖아요.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훅셋을 받고 나서 이제 걸어올 때도 만약에 훅이 밖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루어가 이게 프로그가 찢어져서 이제 훅이 뒤집어진다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마름에서 이제 프로그를 건질 때 아무래도 저항력이 더 생기겠죠. 마름 더 갖고 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실러 작업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인 튜닝.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의 형태의 실러를 바르면, 이 프로그 형태는 이제 웨이트가 있고 웨이트 뒤에 이제 훅이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이거를 튜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프로그를 샀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해놔야겠다. 내가 뭐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걸 하고 무조건 딱 여기서 꺼내서 바로 할 수 있는, 바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러를 보시면 요 주위에 요 훅이랑 요 웨이트 요 사이에 이제 틈이 있죠. 요거를 실러로 마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마감 처리 일단 하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요. 그리고 이 훅 있는데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 상태로 끝이 아니라, 자, 요 위에까지. 제가 요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막 비비고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딱 끝. 자, 이대로. 모양은 상관없어요. 막 울퉁불퉁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튜닝이에요. 지금 아직 안 말랐기 때문에 제가 요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주의만 하지 않고 이쪽만 하는 이유는, 필드에 나가시면 내가 캐스팅을 했는데 캐스팅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거리가 부족할 때, 그럴 때는 이 실러의 무게도 포함돼서 비거리가 좀 늘어나요. 근데 여기만 마감하는 것보다 밑에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무게가 더 실리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가겠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근데 이게 한 30분에서 1시간 있으면 말라요. 말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푼 상태가 아니라 압축이 돼요. 말리면서.
얇아져요. 그래서 마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더 똑같이 해주시면 요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자, 이 형태의 프로그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웨이트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훅이 이렇게 나와 있는. 네.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그 같은 경우는 요 제일 약한 부분이 또 여기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실러를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훅을 볼 때 여기에 실러가 묻어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중점으로 많이 발라주시면 돼요. 똑같이. 여기가 작다고 그냥 톡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보시면 또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빼버려요. 딱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뭐 저기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마르면서 이 안으로 스며들고 여기가 얇아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세 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기포는 마르면서 기포는 없어져요. 상관없나요? 기포는 마르면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기포는 아닌가요? 기포는 마르면서 마르면서 자동으로 붙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튜닝을 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기본 튜닝. 이거를 해놓으면 되게 약한 부분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 실제로 이제 운영하실 때 좀 우어가 손상되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기본 튜닝. 기본 튜닝. 네오성 튜닝. 자, 그걸 안 해요. 자, 여기 하고 여기도 막아주시면 좋아요. 이 웨이트 있는 웨이트 부분. 있는데. 웨이트 있는 부분은 이렇게 웜을 눌러서 뒤집어서 뒤집으시면 그거를 설명해. 네. 그러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설명을 이거부터 해야겠다. 이거는 네. 얘부터 해야 되거든. 그럼 자, 요런 형태의 프로그 같은 경우는 자, 이 웨이트 있는 부분을 먼저 실러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른 다음에 뒤집어서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이쪽을 먼저 이 웨이트 있는 부분을 마감을 해주시고, 왜냐면 이것도 많이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훅을 돌려서 이렇게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타입의 프로그는 두 번. 이게 지금 기본 튜닝이죠. 이렇게 순서가 웨이트 프로그에 웨이트 있는 부분부터 실러를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르면 돌려서 이런 식으로 훅 이 안쪽을 실러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또 하나, 내가 더 완벽하게 튼튼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프로가 항상 보면은 저희가 이 연결하는 라인을 뭐라고? 라인 아이. 라인 아이야? 네. 라인 아이? 라인 아이. 중국어 같은데. 라인 아이? 이 부분도 마감 처리를 해주면 돼요. 이것도 간단해. 지금 이게 콕 찍은 것처럼 네. 살짝. 그렇다고 여기 막으면 안 돼요. 근데 바르면 막히게 돼 있어. 그냥 이렇게만 발라줘. 간단하게. 한 바퀴만? 한 바퀴만 싹 돌고. 아니 그냥 콕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가 안 말라서 그런데 콕 해서 마르면 또 기포 생겼죠. 여기에서 이렇게 마감만 해주시고, 마르면 이쑤시개나 뭐 이런 그 송곳 네. 이런 걸로 뚫어주시면 네, 여기가 많이 이제 벗겨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튼튼해요. 웬만하면. 또 내가 더 뭐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 뭐 꼬리에 붓고 살짝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면봉이나 이런 걸로 살짝 바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만 해놓으셔도 충분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이 프로그를 보시면 이 뒤에 공기구멍이 있잖아요. 뒤쪽에. 이거는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튜닝 하실 때 이 프로그에서 물이 빠지고 네.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막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다 구멍이 있거든요. 저는 이쑤시개로 뚫어요. 이쑤시개 다 마른 다음에 중간에 하면 안 되고, 이게 만약에 막혀버리면 액션이 달라져요. 그쵸. 네, 그리고 베스가 이 바이트를 받았을 때도 이물감을 더 느끼기 때문에 프로그가 일단은 바이트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네. 흡셋이 되는데 이게 뒤에 그 공기구멍이 막혀버리면 이렇게 들어가질 않아 버리니까 훅셋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네, 요 뒤에 공기구멍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프로그를 보시면 이거 다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막히면 안 돼요. 이게 막히면은 훅셋도 잘 안 되고 액션도 조금 달라진다. 네, 그래서 실러 그런 주의점이 있습니다. 실러가 만약에 해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구멍을 막았다 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마른 다음에 마르기 전에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실러가 계속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다 마른 다음에 이쑤시개로 뚫어주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되게 유행어처럼 읽어보세요. 아, 네, 오래된 유행어라서 옛날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튜닝이에요.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구매를 하시면 제일 먼저 출조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놓으시고 말려놓으시면 한 번 말고 두 번 씻고 두 번씩 바르셔서 해놓으시고 딱 말르면 이제 모든 기본 튜닝이 끝납니다.